그럼 우리는 엘레나로 가볼게.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크리스 옆에서 잠을 잤어. 다음 날 크리스는 엑셀의 능력에 깜짝 놀랐어. 그는 23살인데 크리스는 그가 28살이나 29살이라고 생각했거든. 더글라스도 같은 나이였고 크리스는 다시 한번 놀랐어. 더글라스는 자신이 4살이라고 생각했지만 릴랜드는 크리스의 나이를 알고 싶어 했고 그녀가 30대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마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고 그게 그녀를 짜증나게 했어.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고 그 후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걸 마쳤어. 엑셀은 불총을 수리한 후 그걸 사용해서 음식을 향해 발사했어. 그로 인해 불이 났지. 엘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런 다음 그들은 모여서 북극의 마지막 얼음 조각 분리에 대한 뉴스 보도를 봤어. 릴랜드는 스카인스가 자신이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을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여줬어. 이 영상은 3년 전에 찍힌 거고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널리 퍼졌어. 엑셀은 스카인스의 예측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봤고 릴랜드는 그들이 스카인스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크리스는 그들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묘사했다고 생각했고 더글라스는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하브나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스카인스가 맞다면 15일 이내에 죽음이 시작될 거야. 크리스는 농담을 하며 세계대전이 하브나보다 사람들을 더 줄일 거라고 말했지만 릴랜드는 그녀의 농담에 반대했어. 그때 하쇼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지금 시작하라고 했어. 그녀는 또한 그들의 탐색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 진리의 탑을 공격했던 FBI 요원들도 스카인스와 관련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창립자인 나가는 스카인스의 뇌 패턴으로 설계된 인공지능이었어. 하지만 FBI는 그 남자가 어떤 일에도 관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어. 크리스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더글라스는 지금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스카인스의 영상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 다음 그들은 스카인스의 영상을 보러 갔어. 그때 크리스가 영상을 멈추고 스카인스가 말한 7번째 나팔이 뭐냐고 물었어. 하쇼는 그게 신약 성경의 어떤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역사적 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았어. 더글라스는 미래에 일어날 하올 일들에 대한 나머지 정보를 완성했어. 그것들은 유성, 화산, 전쟁과 그 결과들이야. 그리고 인간의 오만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했어. 그런 다음 더글라스는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분석가를 보러 갔어. 그런 다음 우리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항해하는 사람들 그룹으로 이동했어. 그런 다음 우리는 하쇼의 본부로 이동했어. 나가가 만든 데이터의 최종 출력을 기다리고 있었어. 릴랜드는 이게 나가의 유언 메시지 같은 거냐고 물었어. 하쇼는 이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러자 크리스가 다시 농담을 했고 더글러스는 그 농담에 반대하며 그녀에게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했다. 그때 엑셀은 이게 전화번호인 것 같아서 자신의 핸드폰에서 검색해봤다. 하쇼도 이게 코드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엘레나도 검색하기 시작했다. 더글러스는 이게 지도 좌표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엑셀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가게로 연결됐고 이 번호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자 엘레나가 뭔가에 도달했지만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더글러스 하쇼가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리적 좌표인 UMT 장치였다. 그는 그것이 가리키는 4곳을 보여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장소들에 놀랐다. 왜냐하면 모두 바다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쇼는 이 도시들이 지난 10년 동안 침몰했음을 발견했다. 그러자 엘레나가 검색하여 스카인즈가 이 모든 장소의 땅을 직접 구입했음을 발견했다. 그들이 모두 바다에 침몰하기 전에 하쇼는 구매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엑셀은 이렇게 해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며 스카인즈의 해양 리조트로 여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쇼의 상사로 이동하고 그녀와 영상 통화 중이다. 그는 하쇼에게 스카인즈가 이 장소들 중 어디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하쇼는 그곳에서 그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 모든 땅을 구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들이 지구 온난화로 사라졌고 그들은 많은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아벨 하쇼의 상사로 이동하고 아벨은 리즈와 함께 레만브란트의 파티로 가고 있다. 레만브란트의 작품은 아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며 그는 듣는 것을 즐긴다. 리즈는 아벨 뒤에서 그가 예민하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은 그를 현실적이고 냉정하다고 묘사하고 그가 인공지능이고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아벨은 놀랐다. 그들이 도착한 후 리즈는 아벨에게 감정 때문에 그의 경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만 아벨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와 하이가 섬과 스카인즈의 위치를 연결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우리는 더글러스로 이동하며 그는 스카인즈의 개인 땅 중 하나로 가고 있다. 그러다 더글러스의 차가 고장나서 그는 차에서 내리고 걸어가게 된다. 그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수화로 소통했다.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로 이동하며 그녀는 중요한 것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다. 그 다음 우리는 엑셀로 이동하며 그는 그의 여정을 계속하고 보트 항구에 도착해 보트를 빌린다.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엘레나로 이동하며 그녀는 음료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그녀는 편안한 시간도 갖는다. 그 다음 우리는 리랜드로 이동하며 그는 자신의 도시에서 항해하기 위해 요트를 빌리길 원한다. 그 다음 우리는 크리스로 이동하며 그녀도 자신이 맡은 섬에서 항해하기 위해 요트를 요청했다.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로 이동하며 그녀는 4명의 개인에 대해 모두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다. 모두 각자 지정된 위치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알렸다. 그때 리라엔드는 스카인즈를 찾은 후 라자루스 파티가 해체될지 물으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슬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스카인즈의 개인 땅으로 다이빙하여 스카인즈에 도달하기 위한 증거를 찾았다. 그러자 크리스는 스카인즈가 그들에게 자연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고 싶어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다음 우리는 엑셀로 이동하며 그가 개인 보트에 탔을 때 보트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엑셀은 그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다. 운전자는 그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다쳤지만 그는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리고 엑셀은 그가 하프나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엑셀은 동료들에게 보트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며 운전자가 어릴 적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스카인즈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그들에게 돈이 없었다고 말했고 그때 스카인즈 씨가 그들에게 섬을 사줬고 그들은 충분한 돈과 새로운 삶을 가졌다. 그러자 더글러스는 엘레나에게 나머지 땅에 쓰인 돈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고 이는 더글러스를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는 스카인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는 하쇼와 애플로 이동하며 애플은 하쇼에게 레만브란트는 빛의 대가로 불리며 화가라고 말했고 그는 사물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하쇼는 이에 관심이 없었고 애플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스카인즈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알고 있으며 그가 이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하쇼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결정을 내렸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때 애플은 그녀에게 애리조나의 감옥에 대해 군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쇼는 X를 의미하냐고 물었다. 애플은 물론 그렇다고 하며 스키폴 공항 사건도 포함된다고 대답했지만 하쇼는 엑셀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로 이동하며 그녀는 스카인즈가 15년 전 이 도시를 방문했으며 기부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른 섬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았고 땅을 사서 주민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 그들이 좋은 삶의 시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후 더글러스는 선천적인 통증 불감증이 하프나 약물의 기원이라고 믿으며 엘레나에게 기부된 유전자가 어디서 연구되었는지 아냐고 물었다. 엘레나는 헤이그 연구소에서 연구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곳은 하프나 사건 이후 닫혔다고 했다. 하지만 엘레나는 같은 시기에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우리는 엑셀로 이동하며 그는 나가가 스카인즈가 이 섬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 고민하고 스카인즈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리랜드로 이동하며 그는 그들이 스카인즈를 찾기 위해 에이전시에서 스카인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엑셀은 스카인즈가 그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글라스는 그들이 스킨스의 손안에서 여전히 춤추고 있다고 믿었어. 그리고 애플과 하쇼로 넘어갔는데 애플은 스킨스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어. 하지만 하쇼는 스킨스가 너무 정직해서 거의 결점이 될 정도라서 이 세계는 그에게 맞지 않는 곳이라고 부인했어.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왜 세상이 정직하지 못한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누군가가 가서 찾아주길 원한다고 확신했어. 아벨도 이걸 믿었어. 그 다음에는 엘레나로 넘어갔는데 그녀는 헤이그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자 목록이 담긴 데이터 아카이브를 발견했어. 그리고 엘레나는 그들이 잘하는 사람을 찾았어. 그 다음에는 크리스로 넘어갔고 그녀도 같은 여자를 만났어. 그녀는 자신이 그녀를 보지 못한 척하려 했지만 그 여자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고 반갑게 맞아줘서 크리스는 무서웠어. 크리스는 억제되고 구속되었고 그 후 모든 사람은 크리스를 제외하고 하쇼의 본부로 이동했어. 릴랜드는 분위기가 음산하다고 언급하며 크리스에 대해 물어봤어. 그녀는 거의 하쇼에게 크리스가 잡혔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했지만 더글라스가 먼저 헤이그의 하브나에서 스킨스의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끼어들었어. 그들은 그것이 폐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더글라스는 엘레나에게 그 당시 거기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조사해보라고 했어. 그는 하쇼 부인이 참석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고 그녀가 세킨스에 가까운 친구였다며 모두를 놀라게 했어. 더글라스는 하쇼에게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물었어. 하쇼는 누군가가 결국 이 정보를 밝혀낼 것이라고 예상했어. 그녀는 그 당시 실제로 그곳에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킨스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어. 이 일은 그녀를 망가뜨렸고 그녀는 그 후 곧 기관을 떠났어. 3년 후 그녀가 고립에서 돌아왔을 때 하브나는 세계를 파괴할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약물이 되었고 그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지 못한 게 최악이었어. 더글라스는 하쇼에게서 지금 누구와 일하고 있는지 물어봤어. 하쇼는 더글라스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출 수 있다고 내기했어. 그리고 더글라스는 그녀가 NSA의 중요한 민간 팀들과 일하고 있다고 확인했어. 하쇼는 그가 맞다고 확신했으며 주네이드가 세킨스와의 갈등 때문에 그녀를 보냈다고 말했어. 그러자 악셀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단순히 그들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릴랜드는 크리에 대해 다시 물어봤어.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로 넘어갔어. 한 갱단원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크리스는 그에게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그 남자는 그녀에게 추측해보라고 했어. 그러자 크리스는 매우 춥고 기름 냄새가 나며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고 알려주었고 그녀가 북극의 석유 플랫폼에 있다는 걸 나타냈어. 그 남자가 감탄하면서 다가와서 그녀를 때렸어. 그녀가 이제 그들 중과 하나였고 배신자라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여러 대를 때리려던 찰레 보스가 끼어들어 그만두라며 무슨 짓이냐고 물었어. 그 남자는 그녀가 도망치려 했다고 했지. 리더가 크리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다니 반갑다고 자신을 인가라고 소개했어. 인간은 크리스를 직접 죽이길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도 털어놨어. 다시 하쇼 본부로 돌아와서 엘레나는 크리스가 북극에 있다는 걸 정확히 찾아냈어. 하쇼는 그곳이 러시아 스파이 네트워크의 일부인 석유 플랫폼이라 크리스가 거기 있다는 걸 짐작했지. 더글라스는 크리스가 러시아 요원들에게 잡혔다고 설명했고 하쇼는 크리스가 3일 동안 통신이 끊기면 팔찌가 자동으로 혈류를 차단해 생명을 끝내버린다는 사실에 모두가 겁을 먹었어. 그건 크리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세팅한 거였고 진짜 이름이 크리스가 아니라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었음을 드러냈지. 얼굴과 이름을 바꾸고 라자루스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자신을 믿으려면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완전히 알고 있었어. 다시 크리스에게 돌아와서 인간은 여러 수술을 했음에도 눈만큼은 쉽게 알아봤어.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완고했거든. 인간은 3년 전 공항 사건에서 죽었다고 발표됐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던 걸 떠올렸어. 크리스를 꼭 찾아야 한다고 느꼈고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렸지만
배신자 같은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 다시 하쇼 본부로 돌아가서 더글라스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했어. 하루가 통째로 지나갔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거든. 악셀은 시간이 다 되기 전에 크리스를 데려와야 한다고 느꼈지만 하쇼는 러시아 요원들과 마주칠 수 있고 크리스가 배신했을 수도 있다며 반대했어. 더글라스가 하쇼에게 크리스를 포기하라는 거냐고 물었지. 악셀은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다른 사람들도 즉시 따라가 하쇼를 남겨뒀어. 크리스 쪽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인가에게 시키는 행방을 모르겠다고 확신시켰고 전 세계 기관들이 그를 찾고 있다고 알렸어. 경비병 세르게이가 인가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했어. 밖에 나가서 세르게이는 인가를 보고해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인가는 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여기서 크리스를 처리하겠다며 거절했어. 인가는 전화를 받고 자리를 떠났고 세르게이는 다시 들어와 크리스를 대면했어. 크리스가 인가에게 혼난 세르게이를 자극했더니 화가 난 그가 크리스를 공격해 때렸어. 그 후 크리스 팀 나머지가 공항에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가는 비행편이 모두 취소되고 모든 경로가 닫혔다는 소식이었어. 더글라스는 하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하쇼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데리러 비행기를 보낸다고 알렸지. 하쇼는 노르웨이 정부에 연락했어. 거기에 니일란드에 시설이 있어서 엘레나가 컴퓨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 더글라스는 출발 준비가 됐다고 안심시켰고 하쇼는 그들이 공식 프로토콜 밖에 있다고 알려줬어. 하쇼는 크리스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거든. 그 다음 크리스 쪽으로 돌아갔는데 세르게이가 그녀에게 물을 끼얹어 깨우고 다시 꾸짖으며 복종을 요구했어. 크리스는 다시 도발했어. 의자에 묶인 여자를 때리다니라며 비판했고 이 말에 세르게이는 또 화가 났지. 그 후 비행기가 더글라스 일행을 태우고 이동했고 더글라스는 멀리서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어. 더글라스는 엘레나가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엘레나는 그 석유 플랫폼이 외부 통신이 없다고 알려줬어. 모두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지. 그래서 전원이 켜지면 그녀가 접속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엑셀과 릴랜드 쪽으로 넘어갔는데 둘 다 석유 플랫폼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모두 준비를 시작했어. 다시 크리스 쪽으로 돌아가 보자면 저지는 그녀에게 그녀의 말에 속지 않을 거라며 묶인 줄도 풀지 않겠다고 했어. 크리스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그가 똑똑하단 걸 분명히 했어. 이 말에 저지가 또 화내며 그녀를 공격했지. 저지는 크리스를 바닥에 내던졌고 그 덕분에 그녀의 속박이 느슨해졌어. 갑자기 새들 사이에서 드론이 나타났는데 그건 릴랜드의 드론으로 석유 플랫폼을 감시하고 있었어. 릴랜드는 엑셀에게 경비병 숫자와 전부 무장했다는 걸 알렸지. 그리고 엑셀이 석유 플랫폼으로 향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도착했을 때 더글라스도 출동 준비를 마쳤지. 엑셀은 플랫폼에 진입했고 엘레나는 원격으로 그를 안내해 네트워크룸에 도착하도록 도왔어. 거기서 외부와 연결할 수 있었거든. 그는 플랫폼 경비 중 한 명이 다가오는 배를 보고 인가에게 알렸고 인가는 그에게 달려갔어. 엑셀은 컨트롤룸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장면이 저지로 바뀌어 계속 크리스를 폭행하며 조국은 아직 자신이 그녀를 제거했다는 걸 모른다며 그녀의 존재가 길어질 거라고 했어. 인간은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지. 저지는 무기를 꺼내며 배신자 같은 그녀를 신문할 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지만 배에서 종소리가 들리자 멈추고 큰 배가 다가오는 걸 깨달아 모두 경계태세에 들어갔어. 저지는 모두 퇴각하라 명령했지만 한 경비병이 인가가 그녀를 살려두길 원한다고 말했어.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저지의 노려봄에 겁먹어 떠나버렸어. 엑셀은 자신의 팔찌를 컨트롤룸에 성공적으로 넣었고 장면은 엘레나로 전환돼 그녀가 즉시 네트워크를 해킹했어. 그때 배가 석유 플랫폼과 충돌하며 대폭발이 일어났어. 더글라스도 무기를 들고 배에 다가갔고 인간은 경비병들을 각자 위치로 배치했지. 크리스가 저지를 공격해 기습했어. 하지만 저지는 방역하며 다시 크리스를 공격했고 벽에 내던지려 했지만 실패했어. 크리스는 한 방을 날려 저지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결국 스스로를 풀어냈어. 장면은 엘레나로 넘어가 그녀가 크리스를 찾았다고 알리고 위치를 알려주자 엑셀이 그녀에게 달려갔어.
한 경비병이 인객의 배에 선장이 없다고 알렸고 인간은 이게 함정임을 깨닫고 침투자를 수색하라 명령했어. 엘레나는 석유 플랫폼의 윈치를 조종해 플랫폼과 경비병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했지. 엑셀은 레일랜드가 알려준 경비병들을 제압하며 계속 크리스에게 다가갔고 더글라스가 플랫폼에 가까워지면서 지원했어. 그러나 한 경비병이 더글라스를 겨누려 하자 그곳에 릴랜드가 있는 걸 보고 놀랐지. 엑셀은 경비병들을 계속 쓰러뜨렸고 저지는 의식을 회복하며 엑셀을 보고 다른 쪽에서 만날 것을 다짐했어. 그는 엑셀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고 릴랜드는 엑셀이 쓰러진 걸 보고 드론을 이용해 주변 경비병 한 명을 제거했어. 엑셀은 저지를 공격했지만 저지가 육체적으로 우위를 점했어. 그러다 한 경비병이 릴랜드를 쏘면서 그의 배가 폭발해 위치가 들켰어. 더글라스가 즉시 릴랜드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 엑셀과 저지의 싸움은 계속됐고 저지는 엑셀을 불 속으로 내던졌지만 엘레나가 조종하는 기계 덕분에 엑셀은 화염에서 살아남았어. 엘레나는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했고 엑셀이 경비병 하나를 쓰러뜨리자 크리스가 뒤에서 나타났지만 매우 지쳐 있었어. 엑셀은 그녀를 부축하며 걸을 수 있냐고 물었고 같이 가자고 재촉했지. 하지만 크리스는 왜 여기 있냐고 묻고 자신은 구할 가치가 없다며 그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어. 엑셀은 그녀의 과거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 경비병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녀를 자신의 목적으로 구하는 거라고 말했지. 그때 석유 플랫폼이 완전히 폭발했고 엑셀은 경비병들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크리스에게 말했어. 인가가 크리스에게 다가와 지난 3년간 그녀만 생각했고 이 순간을 기다려 주기려 했다고 말했어. 크리스는 인가에게 자신을 쏘라고 했어. 인가 손에 죽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가는 믿지 못하고 그녀를 배신자라고 여겼지. 3년 만에 인가를 본 크리스는 움직일 수 없었어. 외모와 이름을 바꾼 후 만났지만 마음만은 바꿀 수 없었으니까. 인가는 왜 사라져서 자신을 버렸냐고 물었어. 그녀는 과거 공항에서 심장이 멈춰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고 했지. 하지만 살아남았어.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서 기관에서 도망칠 생각이었어. 만약 도망쳤다면 그들은 안젤라를 죽였을 거라서 그녀는 죽은 상태여야 했어. 그녀는 예전에 친한 친구였을 때 안젤라한테 도망가자고 했던 것도 기억했지만 안젤라는 그걸 거절했어.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번엔 절대 죽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안젤라에게 말했지. 그녀를 겨누려 할 때 크리스가 안젤라 손을 잡았고 그때 거시가 와서 배신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 거시가 총을 쐈는데 안젤라가 총알을 대신 맞고 크리스 품에서 숨을 거뒀어. 그 후 악셀이 크리스에게 다가가 그녀를 데리고 폭발과 무너지는 플랫폼에서 죽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악셀은 수면으로 헤엄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 그때 더글라스가 구하러 왔는데 악셀이 정신력을 써서 거뜬히 물 밖으로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어. 모두 무사히 구출되어 하쇼와 엘레나가 기뻐했지. 장면이 바뀌어 식당에서 밥 먹는 남자로 넘어가 웨이터가 다가와 왜 매번 올 때마다 고기만 시키냐고 묻더라고. 그 남자는 이상적인 몸매를 유지하려고 단백질 많은 고기를 주문한다고 대답해. 그 후 혼자 길을 걷는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였어. 무장한 범죄자가 지나가지만 남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섭지도 않아 보여. 범죄자가 다시 돌아와 누군가를 죽이고 그 남자를 노렸는데 범죄자가 총 맞아 쓰러졌어. 남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계속 걸어가고 경찰이 와서 범인을 체포하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다음 장면은 애플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킨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모습이야. 조수가 와서 청문회위원회가 곧 도착할 거라며 긴장하냐고 묻지. 하지만 애플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조수는 그가 인공지능이라 그런 거라 예상해. 애플은 일어나서 조수와 함께 가. 다음 장면은 하쇼 본부로 바뀌고 크리스 방으로 넘어가. 크리스가 깨어나고 엘레나가 옆에서 돌보고 있어. 엘레나가 괜찮냐고 묻고 크리스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어나려다 통증을 느껴. 크리스가 고맙다고 말하자 엘레나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해. 엘레나는 악셀 얘기를 꺼내고 그가 더글라스랑 쇼핑 갔다고 알고 있어. 크리스는 고양이가 자기 방에 있는 걸 보고 놀라면서 이젠 이곳이 새 집이 된 것 같다 하고 생각해. 장면이 악셀과 더글라스로 바뀌어
악셀이 필요한 걸 사고채 탄 다음 더글라스와 함께 있어. 더글라스가 아무 돈 못 듣게 카메라를 꺼버려. 악셀은 더글라스가 데이트 신청할 줄 알고 이게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마지막 사람이라도 더글라스한텐 안 좋다고 생각해. 더글라스가 스킨 찾으면 약속한 자유를 진짜로 얻을 수 있냐고 묻지. 악셀은 여러 비밀을 알게 돼서 그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 라자루스가 국가안보에서 분리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 보호할 거야. 더글라스도 동의했고 그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확신해. 다음은 청문회에 참석하려는 애플 쪽으로 돌아가. 군대에서 알던 친구 헤이즈를 만나서 인사해. 헤이즈가 애플을 친구한테 소개하려다 그 친구가 홀에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소개해. 들어가고 나서 애플 조수가 헤이즈에 대해 물었고 애플은 그가 군대 대위고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었다고 말해. 다른 사람은 슈나이더인데 정보부 소속 과학자야. 애플은 잘 모르지만 엄청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 하쇼가 홀에서 애플을 기다리고 그때 위원장님이 말해. 여기 모인 이유는 SA 회계팀, 즉 라자루스 팀 5명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려고. 참석자 중 한 명이 라자루스 팀이 스킨즈를 잡으려고 모였다고 말하며 도시 총격 사건, 헬기 추락, 예배당 대형 화재, 러시아 유전 화재와 관련된 우려를 표해. 이전에 확인했는데 유전 화재는 라자루스가 이상한 군용 헬기를 아주 가까이 착륙시켰을 때 발생했어.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되지. 결론은 라자루스가 위 사건들에 연루됐다는 거야. 또 다른 남자가 애플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애플은 반대하지 않고 여성 공무원은 라자루스 멤버 중 한 명이 전 러시아 노동자였다고 말해. 한 남자가 그가 러시아의 정보를 흘릴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며 이 절차가 스킨즈 체포와 직접 관련 없다고 봐. 슈나이더가 라자루스가 진짜 스킨즈를 찾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해. 그들은 라자루스 멤버 한 명과 연락해 증언하도록 설득했어. 위원장이 증인을 부르자고 요청하지. 문을 열자 증인은 리랜드였고 하쇼와 애플 조수가 놀라워해. 다음은 엑셀과 더글라스로 넘어가. 더글라스 뒤에 리랜드가 2개의 다른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 점은 명심해야 해. 다시 위원회로 돌아가. 위원장이 리랜드에게 라자루스 멤버로 내부에서 활동을 감시했는지 묻지. 리랜드가 그렇다고 확인하자. 북극 작전이 스킨즈 체포에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해. 리랜드는 그 작전은 스킨즈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크 때문이며 스킨즈와 직접 연결된 건 아니라고 말해. 한 관리가 이 작전이 팀 멤버 1명 구출과 관련된 국제적 사건으로 커졌다고 지적해. 리랜드는 당연히 크리스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녀가 스킨즈 체포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해. 즉, 이 작전은 스킨즈 수색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위원장이 리랜드에게 국제적 사건이 돼도 괜찮았냐고 묻지. 리랜드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지금 우선순위는 스킨즈 체포라고 해. 그때 슈나이더가 정말 스킨즈를 찾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려는 건지 묻지. 리랜드는 이런 절차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 슈나이더가 팀 멤버인 엑셀에 대해 묻자. 자세한 정보가 없대. 리랜드는 엑셀이 감옥에 있었고 아무도 몰랐으며 여러 번 도망쳤기 때문에 일부러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해. 슈나이더는 엑셀에 여러 번 탈옥에 놀라지만 그게 리랜드가 아는 전부야. 위원장이 리랜드에게 나가라고 하고 증언은 끝나. 위원장은 라자루스의 의도는 좋았지만 많은 범죄도 저질렀다고 말해. 그때 한 남자가 홀에 들어와 스킨즈가 새 영상을 올렸다고 알려줘. 다음은 크리스. 옷 정리하다가 이상한 알약을 발견하고 전에 본 적 있다고 기억해. 그 다음 스킨즈가 영상을 올리는 거리 장면으로 전환돼. 스킨즈가 20일 전에 모로우에 대해 알렸고 세계 정부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며 북극 해역에서 싸움이 계속된다고 말해. 전쟁 직전이야. 모두가 어디서든 그 말을 들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브나이며 10일 후 죽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 그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그건 그들 책임이라고 경고했지. 스킨즈가 말을 마치자 애플은 크게 웃으며 스킨즈와 같은 생각임을 느껴.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스킨즈가 대신 해줬고 이런 헛소리에 쓸 시간 없다고 했어. 팀 동료들이 끌려가 총 맞았는데 이게 무슨 좋은 일이냐고 의문을 품어. 하지만 그들은 스킨즈가 있는 곳에서 한 발짝 차이야. 라자루스 팀을 무너뜨리고
스킨즈를 못 찾으면 누가 세상 끝을 책임질 거냐고. 그때 대통령이 판결을 내렸어. 라자루스는 계속 스킨즈를 찾기로 했고 10일의 기간을 부여했어. 그때까지 애플에게 스킨즈를 잡으라고 했고 애플도 확인했지. 다음은 주차장. 헤이즈와 슈나이더가 함께 있어. 슈나이더가 엑셀 탈옥 얘기하지만 증거 기록이 없고 기록이 침투자에 의해 숨겨졌다고 의심해. 슈나이더는 대비책을 쓸 수밖에 없지만 헤이즈는 애플을 믿고 완전 능력 있다고 확신해. 하지만 슈나이더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려는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은 유령처럼 행동할 거라고 해서 헤이즈가 당황하지. 다음은 주차장 안법정. 애플이 하슈와 조수랑 만나다가 라일락이 나와 하슈가 다가와 장난스럽게 때리는데 애플이 위원장한테 다 말할 줄 알았거든. 근데 리랜드가 농담한 거였고 애플 지시로 하슈에게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봐. 애플은 적을 속이려면 먼저 동료부터 속여야 한다고 믿었거든. 그 다음 해쉬에게 사과했어. 해쉬가 리랜드에게 군 정보부에서 연락했냐고 물었는데 리랜드는 누가 연락했는지 몰랐어. 해쉬는 사람들이 리랜드가 배신했다고 믿는 걸 봤지만 사실 그는 애플의 절친이자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전화를 받은 남자로 돌아가 새로운 임무를 받았지. 다음 장면은 해쉬 본부로. 더글라스가 스킨스가 가장 먼저 죽을 거라 슬퍼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그때 크리스랑 엘레나가 합류했지. 엘레나는 스킨스의 진술서를 받고 그가 해독제를 안 맞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어. 크리스는 이제 시간이 없다고 했고 더글라스는 단서가 더 없다고 했어. 크리스가 전단지를 보여주며 알고 있는 거 있냐고 묻자. 더글라스는 이게 무슨 치료법인지 물어봤어. 그때 리랜드가 다가왔지만 본부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하예스랑 슈나이더가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 예정된 시간에 그가 찾아왔고 환영 인사를 하며 자신을 수리오의 요원 아치코라고 소개하고 하예스에게 신분증을 건넸어. 본명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지. 하지만 아치코가 가장 신경 쓰는 건 목표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인 정보였어. 슈나이더가 수리오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물었지. 그는 수리오를 유령 킬러로 알고 있었지만 아치코는 수리오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그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직접 만나봤고 어떤 임무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 슈나이더는 수리오의 수수료가 엄청 높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치코는 그 당시 3천만 달러에 세금 면제까지 요청했다고 알려줬어. 이 말을 듣고 하예스는 충격받았고 슈나이더도 그 소문을 들었대. 하지만 하예스는 그렇게 비싼 돈을 내는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치코가 하예스에게 말하길 시험을 의미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이송 절차도 시작된다고 했지. 하예스가 시험 일정이 언제냐고 묻자 아치코는 카드 뒷면에 적혀 있다고 말하고 떠났어. 다음은 시험장으로. 많은 경찰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 수리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헬리콥터가 수리오 위치를 발견했고 몇 명의 군인이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그들은 그가 머물던 방에 들어갔지만 안에 없었어. 갑자기 수리오가 한 군인을 끌어올렸고 그걸 본 다른 군인들이 경계했지. 그리고 그는 칼로 다른 군인을 찔렀어.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수리오는 재빠르게 피했지. 그리고 밧줄을 한 군인에게 던져 그가 아군을 쏘게 만들었어. 그 밧줄로 군인 한 명의 목을 잘랐어. 그가 묶여있던 병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혼자서 다른 병사 2명을 죽였어. 그 후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병사에게 칼을 던져서 목을 베버렸지. 그때 남은 병사들이 방으로 다가왔고 수료는 무기로 공격을 시작해서 병사들을 바닥에 쓰러뜨렸어. 그런데 한 병사가 총을 쐈지만 수료는 총알을 피하고 그 병사를 처리했지. 그 후 민첩하게 칼을 던져서 병사 한 명을 죽였어. 그리고 남은 병사들에게 뛰어들어 무기로 차례대로 쓰러뜨리며 모두 제거했어. 다른 건물에 있던 병사들도 성공적으로 제압해서 묶은 뒤 자신이 가진 밧줄로 목을 졸랐어. 작업을 끝내고 나서 종료 타이머를 멈췄지. 마지막 병사가 건물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치코가 뒤에서 나타나 수료가 조금 전에 바다로 갔다고 말했고 죽은 시체들을 사진으로 찍어 헤이스에게 보냈어. 헤이스는 그가 혼자서 모두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지. 그때 슈나이더가 신속하게 표적을 아치코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엑셀이었어.
신문들은 스카인의 지시에 따라 죽음이 시작되기까지 단 6일이 남았다고 보도했고 전 세계적으로 열병 질환이 급속히 퍼지고 있었어. 모두가 홈나 때문이라고 믿었고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서 사망자가 속출했어.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었지. 국가 대통령은 감염자들에게 집에서 회복하라며 병원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어. 그리고 경제 상황과 완전 붕괴에 대해 언급하며 주식시장 몇 곳이 폐쇄됐다고 발표했지. 은행과 우체국도 모두 문을 닫았고 재개장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어. 한 언론인은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믿기 힘들다고 말했어. 우리는 아치코 본부로 이동했고 더글라스가 크리스가 스카인방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전했어. 크리스는 운이 좋은 건지 홈나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델랜드는 믿지 않았지. 그러나 더글라스는 이게 혈액 응고를 막는 항열소 판제라는 걸 알아냈고 주로 인공심장 환자가 쓰는 약이었어. 엑셀은 스카인이 인공심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하쇼는 스카인이 심장병으로 오래 고생했지만 인공심장 얘기는 들은 적 없었어. 엑셀은 스카인이 지난 3년 사이에 인공심장을 이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더글라스는 그런 경우 누군가 모르게 대수술을 하긴 어렵다고 말했지. 그리고 엘레나는 지난 3년간 인공심장 수술을 한 병원들의 의료 기록을 전부 조사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어. 더글라스가 이번에 어떤 꼼수를 썼냐고 물었지. 엑셀은 스카인이 암흑과 천재 외과의를 찾아 수술을 받았을 거라 생각했고 하쇼는 권력층만 이용하는 비밀 병원에서 수술했을 거라고 봤어. 그녀는 엄청난 수술비를 받고 완전 비밀 보장을 약속하는 병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일반인에겐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직접 추천받아야만 갈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엘레나가 의료 네트워크를 뒤져봤지만 그런 곳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 크리스는 그 병원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면 도시전설인지 궁금해했지. 그때 릴랜드가 갑자기 자리를 떠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와 엑셀과 더글라스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지. 더글라스가 릴랜드 특유의 복장에 대해 물었지만 릴랜드는 들어갈 방법이 있다고 했어. 우리는 다시 아치코로 돌아왔고 엑셀이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았어. 그리고 엑셀, 릴랜드, 더글라스가 릴랜드 집으로 가는 길로 이동했지. 들어가자 릴랜드의 조수가 나와 인사를 했어. 더글라스는 여기가 릴랜드 집이라는 사실에 놀랐지. 조수가 출구가 이쪽이라 했지만 릴랜드는 그들이 친구라며 같이 머무를 거라고 했어. 조수가 즉시 사과하며 아스터 가문의 저택에 온 걸 환영했지.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고 엑셀은 아스터 가문에 대해 물었어. 더글라스는 몇 세기째 이어져 온 귀족 가문이라고 답했지.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릴랜드의 여동생이 와서 오랜만에 돌아왔다며 방탄과 아들이라고 불렀어. 릴랜드가 환영했지만 여동생은 그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를 왕따 취급했지. 그녀는 오늘 릴랜드가 겸손하게 부탁하러 왔다고 했고 내년 만에 나타나 부탁하다니 분노했어. 부탁이 뭔지 물으며 더글라스와 엑셀을 보며 사귀냐 도둑질이냐고 했지. 그 다음 뭘 원하는지 물었고 아버지가 좋은 학교에 넣으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넌 다 망쳐놨다고 했어. 릴랜드는 자신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걸 알고 있다며 사과했지. 그리고 아스터 가문이 이용하는 회원 전용 의료 단체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 여동생은 놀라며 이번엔 또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지. 가문에 남은 마지막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왕때 불쌍할 수 있냐며 남자 혈통 전통은 오래됐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없앴어야 했다고 했어. 더글라스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 릴랜드는 결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고 그 말에 여동생 이자벨이 분노했지. 돈 때문에 결혼할 남자 리스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베개를 던졌어. 그리고 다가와서 몇 대 때리며 네가 내가 겪은 일을 모른다고 했지. 그리고 아스터 가문을 위해 내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어. 그러면 굳이 그녀한테 뭘 물어볼 필요도 없고 원하는 모든 정보가 자기 거가 될 테니까. 근데 릴랜드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기생충 취급받았거든. 아버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고 엄마 장례식에도 참석 안 했지. 하지만 이자벨은 아버지가 정부 장례식에 공개적으로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봤어. 그래서 릴랜드는 아버지 장례식에 굳이 참석하지 않았고 이걸로 복수를 한 거야. 그때 이사벨은 그에게 말을 그만하라고 했어.
그리고 만약 그가 오지 않으면 그녀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어. 그 후에 그녀는 방을 나갔어. 더글라스는 그가 왜 그들과 함께 여기 오라고 했는지 물어봤어. 악셀은 그가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라고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때 릴랜드의 보조가 다가와서 이사벨이 누구보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 그녀가 그에게 한 말과 상관없이 그녀는 여러 번 그의 귀환을 바랐어.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가장 행복해졌어. 그 다음 이사벨은 다시 그에게 돌아와서 왜 항상 이렇게 끝나는지를 물어봤어. 그녀는 오늘은 어떤 논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그리고 아버지의 기일의 흰 카네이션이 그의 묘에 놓여 있었어. 그것이 그의 것인지 물어봤어. 그때 그는 자신이 그것을 놓았다고 말했어. 그럼 그녀는 그가 원하는 정보를 주기로 동의했어.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그녀와 함께 주말을 보내야 했어.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 끝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겠어. 그는 그녀와 주말을 보내는 걸 견딜 수 있었어. 그것이 그녀가 그를 그들의 개인 의사에게 소개해주는 조건이었어. 하지만 릴라랜드는 다음 일요일에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어. 이사벨은 그가 아직 뉴스를 보지 않았다고 하며 왜 다음 일요일인지 물어봤어. 그때 그는 이 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그들 모두도 평화로운 일요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그 다음 우리는 아치코로 이동하는데 그는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웨이터가 그의 나머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그 중에 행운의 쪽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 다음 우리는 릴랜드로 이동하는데 그는 가족 의사와 약속이 있어. 웨이터가 음식 나머지를 가져다 주는데 마치 그 중에 행운의 쪽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다음은 가족 주치의와 약속이 있는 릴랜드에게로 넘어가. 그 후 의사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나오고 릴랜드만을 위해 다른 예약을 모두 취소해. 다음은 애플 사무실. 거기서 그녀가 하쇼랑 이야기 중이야.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뭔가 확인해달라고 부탁해. 애플은 그 영상이 스키폴 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의 일부라고 말해. 하지만 하쇼는 모든 영상이 미군에 의해 압수된 줄 알았대. 애플은 내부자의 도움으로 백업에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세상이 며칠 안에 끝날 것처럼 보일 때 다시 나타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애플은 이것이 현재의 주된 문제라고 보고 있어. 그 후 우리는 다시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있는 릴랜드로 돌아가. 의사가 자신의 담배를 보여주며 잠시 끊었었지만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못했다고 말해. 릴랜드는 그들이 스킨즈를 찾고 있는지, 스킨즈가 그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는지 물어봐. 그는 그녀가 이 정보를 그에게 말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스킨즈를 찾는 유일한 단서라며 그녀의 도움을 요청해. 그녀는 스킨즈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스킨즈가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 교회 구석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다고 말해. 그녀는 그가 법적 문제와 아스터 가족에서 단절된 후에도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고 이해했어. 그녀는 스킨스 아버지 장례식에서 스킨스가 교회 구석에서 아무도 못 본 뭔가를 봤다고 말해. 그때 그녀는 스킨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아스터 가문과 끊어졌어도 여전히 착한 아이였다는 걸 이해했어. 이 단계에서 고객이나 환자한테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이걸 물어보길 기다리고 있었대. 이런 비밀을 묻어둘 수가 없었으니까 다시 애플 사무실로 돌아가. 그녀가 하쇼에게 스킨스가 경찰과 군인들에게 둘러싸였는데 한 승객이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리자 그를 쐈다고 말해. 총격 때문에 가방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카메라들이 이상해졌대. 하쇼는 스킨스가 군 정보부에 체포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애플도 그게 딱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하쇼는 이 사건이 화학무기 테러 공격이라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해. 애플은 스킨스가 첫 번째 함나 시제품을 밀수했다는 걸 알았으니 그가 쏘였을 때 가방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게 맞다고 설명해. 하쇼는 첫 시제품이 닿는 순간 사람을 즉사시킬 정도로 강력했을 거라고 추측해. 그리고 스킨스가 3개월 만에 연구소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정서적으로 다쳐서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다고 애플에게 말해. 그런데 함나가 완전 예상 밖의 곳에서 나타났지. 하쇼가 어디냐고 묻자 애플은 아리조나의 아몬 교도소라고 말해. 우연히도 악셀이 같은 시기에 수감된 곳이기도 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의사가 스킨스도 거기서 인공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확인해. 수술 후 경과는 좋았지만
인공심장에 대해선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대. 요즘 인공심장은 전부 심장 박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 더글라스는 그걸로 스킨즈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의사는 스킨즈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떠나자마자 추적 불가능하게 송신기를 암호화해버렸지. 그 이후로 위치를 못 찾고 있고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어. 그녀는 송신장치를 릴랜드에게 넘기며 분석하면 뭔가 쓸모있는 정보를 찾거나 제3자가 감시 중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떠날 준비를 하자 의사는 릴랜드에게 그의 아버지가 그 재난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줘.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게 중요하다며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만 했었다고 덧붙여. 아버지는 그가 자기랑 가장 닮았고 자기가 힘들게 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었대. 그녀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지. 엑셀은 릴랜드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떠나기 전 의사는 스킨즈를 잡으면 꼭 이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해. 그의 주치의로서 그녀는 스킨스가 그렇게 죽는 걸 지켜볼 수 없어. 다음으로 그들은 하쇼의 본부로 향해. 릴랜드는 그들이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다고 해. 릴랜드는 엑셀이 자신이 스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엑셀은 여기 있는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비밀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건 놀랍지 않다고 말해. 릴랜드는 울기 시작하지만 엑셀은 그만하라고 해.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엘레나가 심장 모니터가 아직 작동 중이라는 걸 깨달아. 직접적으로 스킨스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이용해 그가 감시받고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어. 애플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녀는 하쇼에게 그 당시 아몬 감옥이 사형수와 종신형 수감자들에게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강요했다고 말해. 하쇼는 엑셀이 그런 수감자 중 하나였고 그 과정을 겪었다고 추측하고 애플은 그것을 확인해. 하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후 수감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서는 없어. 하쇼는 엑셀이 그들의 실험에 살아있는 증거라고 지적하지만 애플은 그 유일한 목격자인 교도소 의사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 하쇼는 엑셀이 그 의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때 우리는 하쇼의 본부로 돌아가고 엑셀은 목격자를 보호하라는 전화를 받아. 크리스는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릴랜드는 별거 아니라고 말해. 그녀는 그의 눈이 빨개졌다고 말하고 울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어 릴랜드는 부끄러워해. 그때 엑셀이 합류하고 하쇼에게서 누군가를 확보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 엘레나는 빙고의 위치를 추적하고 더글라스에게 그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다고 알려줘. 더글라스는 그곳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곳이라는 걸 기억해. 엘레나는 그가 이전에 쫓던 팝콘 마법사라고 말해. 더글라스는 지역 경찰에 신고할 뻔하지만 엘레나가 그를 멈추게 해. 팝콘 마법사는 항상 이동 중이어서 쫓기면 또 도망갈 거거든. 그를 실시간으로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직접 가는 것.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더글라스는 그녀에게 위험을 깨닫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가고 싶다고 확인해. 더글라스는 동행하기로 동의하고 그 말에 엘레나는 신나해. 그때 우리는 엑셀에게로 이동하고 그는 할당된 사람을 보호하러 가고 있어. 그는 차 안에서 하쇼와 연락하고 그녀는 그가 감옥에서 복용한 약이 첫 번째 하브나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것을 복용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라고 해. 하지만 엑셀은 비밀 실험이 끝난 후 탈출했으니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여전히 살아있는 유일한 관련자는 그곳에서 일했던 교도소 의사야. 엑셀이 가는 길에 수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 엑셀은 하쇼에게 수료와 좋은 관계였다고 말해. 하쇼는 수료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하고 엑셀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에 놀라 그때 수료가 주머니에서 폭탄을 꺼내. 한편 다글라스와 엘레나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으로 향해. 다글라스는 엘레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해. 다음은 엑셀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경로가 갑자기 큰 사고로 막혀 수료가 그를 만나러 가고 있어. 다글라스와 엘레나는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하고 그를 잡으러 팝콘 저장소로 향해. 엘레나는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는데 이전과 같았어. 하지만 그들은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 지난번처럼 다글라스는 엘레나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그녀가 아프거나 열이 나는지 물어봐.
그는 하브나 증상일 수 있다고 추측해. 엘레나는 천을 확인했는데 괜찮았지만 38도였어. 그때 지도에 팝콘 저장소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나와. 다글라스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해. 다음은 하쇼의 본부로 이동해. 하쇼는 전화 중이었고, 끝난 후 크리스와 릴랜드에게 포트 벨보아에서 출발한 특별작전 비행기가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해. 여기가 미국의 군본부인 인스컴이 위치한 곳인데 릴랜드는 놀라워. 그는 다글라스와 엘레나처럼 행동하는 건지 물어봐. 크리스는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거나 뭔가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의심해. 하쇼는 그들이 뭔가를 발견할 가까이에 있다고 확인했지만 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얘기하러 가겠다고 말해. 릴랜드는 놀라서 군대와 얘기하러 가는 거냐고 물어봐. 그때 하쇼는 릴랜드에게 부탁을 하는데 곧 한 남자가 오니까 그에게 봉투를 주라고 해. 릴랜드가 봉투를 받았을 때 크리스는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지만 릴랜드는 몰라. 다음은 엑셀로 이동해. 소리오는 그에게 가고 있었고 그를 발견한 순간 달려가서 총으로 여러 발을 쏘아. 하지만 총알이 차 창문에 뚫리지 않아서 엑셀은 가속 페달을 밟아 소리오를 땅에 내팽개쳐. 그 다음 그는 차에서 나와 즉시 도망쳐. 하지만 소리오는 계속 그를 향해 쏘고 엑셀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 숨을 곳을 찾았어. 엑셀은 다시 도망쳤지만 소리오는 권총 외에도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에게 수류탄을 던져. 엑셀이 다시 도망치려고 할 때 소리오가 그의 길을 막아. 하지만 엑셀은 포기하지 않고 고속도로 쪽으로 달려가. 하지만 소리오는 같은 방향으로 수류탄을 던져. 도로 위의 차들을 폭파시키고 다른 차들까지 파괴해버려. 이런 행동에 엑셀은 화가 나서 계속 달려. 하지만 소리오가 그를 따라잡고 그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엑셀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차 위에 착지하며 간신히 붙잡았어. 하지만 소리오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와. 그 후 그는 그에게 여러 차례 강타를 날려. 하지만 엑셀은 그를 피하며 타격을 회피해. 엑셀은 소리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봐. 다음은 미국으로 이동해 군본부로. 하쇼는 이등병 슈나이더에 대해 물어보았고 직원은 그녀가 약속이 있는지 물어봐. 하지만 하쇼는 싸움을 시작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도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다음은 하쇼의 본부로 이동해 아벨이 거기에 도착하고 하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하쇼에 대해 물어봐. 릴랜드는 하쇼가 군대의 한 멤버를 만나러 갔다고 말해. 아벨은 그녀가 거기 갔다는 것에 놀라워. 그때 릴랜드는 하쇼의 요청에 따라 아벨에게 봉투를 줘. 크리스는 아벨에게 자신에 대해 물어봐. 그러자 아벨은 자신이 라자루스의 창립자라고 말해. 크리스를 놀라게 해. 다음은 엑셀의 상황으로 돌아가. 소리오와 마주치고 연속적으로 강타를 받아 다른 차로 옮겨져. 엑셀은 소리오에게 몇 차례 타격을 주었지만 그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해. 하지만 소리오는 엑셀에게 반력을 가해. 엑셀이 차의 꼭대기에서 미끄러지게 돼. 그때 소리오가 그에게 수류탄을 던졌지만 엑셀은 폭발하기 전에 멀어졌어. 큰 폭발이 있었어. 그 후 엑셀이 다시 소리오를 만나고 소리오가 엑셀에게 칼을 던졌지만 엑셀은 그것을 잡아. 하지만 소리오가 다시 엑셀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엑셀은 그것을 막아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그들은 다치지 않기 위해 멀어져. 다음은 군본부로 이동해. 하쇼는 슈나이더를 만나고 그가 그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 하지만 하쇼는 표면적인 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의 부하들에게 즉시 파키스탄에서 철수하라고 말해달라고 해. 하지만 슈나이더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척해. 하지만 하쇼는 그녀가 모든 것을 누설하겠다고 위협해. 그리고 물론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 특히 애리조나 교도소와 엑셀 힐라리오에 대해서도 슈나이더는 하쇼에게 이게 추측이냐고 물어봐. 그리고 그는 다시 모르는 척하며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고 해. 하지만 하쇼는 증거는 없지만 많은 시체가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들은 인스컴이 사형수와 생명형 수감자를 이만 교도소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물을 시험했고 모두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실험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문제가 있어. 하나의 시체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사라진 당신의 수감자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는 거지. 슈나이더는 그녀에게 엑셀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 물어봐. 그는 하쇼의 말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국가안전국이
이렇게 쉽게 가짜 정보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상사를 걱정한다고 말하며 악셀에게 더 많은 세월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하쇼는 화가 나서 전 세계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스키니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만은 예외라고 했다. 그때 헤이즈가 슈나이더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했다. 그리고 하쇼는 슈나이더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며 그의 부하들에게 철수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반역 혐의로 하쇼를 지금 당장 구금하겠다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군인들이 다가오자 하쇼는 슈나이더에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제 아벨로 넘어가자. 하쇼의 메시지를 다 읽은 후 그는 이게 대단하고 하쇼가 매우 무모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쇼가 INS컴 본부에 구금되었고 그녀가 그들에게 파키스탄에서 부대를 철수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은 협상이 실패했다는 뜻이었다. 그때 아벨은 리즈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녀는 도시 전역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나쁜 소식을 전하며 영상을 보냈다. 그들은 그것이 악셀이라는 것에 놀랐고 릴라는 그가 싸우고 있는 남자에 대해 물었다. 아벨은 그가 미군에 의해 보내진 암살자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리즈는 그 암살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그 말을 듣고 아벨은 숨겨진 암살자가 드러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우리는 더글라스로 넘어가서 그는 아직 팝콘 판매자를 찾고 있었다. 엘레나는 그들에게 약 25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더글라스는 엘레나에게 만약 스킨을 찾고 캠프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작든 크든 엘레나는 레스토랑에서 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더글라스는 그녀에게 그걸 좋아하냐고 물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게 역겹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끔은 강한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 더글라스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때 더글라스는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엘레나가 팝콘 판매자를 찾으러 가는 동안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엘레나는 놀랐다. 더글라스는 이제 그녀가 스킨의 위치를 찾을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총을 보여주며 때때로 더 강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지 않고 그들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하쇼의 본부로 넘어가서 아벨은 그들에게 신비롭게 감춰진 암살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다. 이네스컴 군인 전체 대대가 전멸했다. 그때 크리스가 아벨에게 돌격 소총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아벨은 그녀의 사용을 허가하고 릴란에게 함께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는 본부에 남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거절했어. 아벨은 그가 하슈를 구하러 간다고 말하며 크리스를 맡기겠다고 했어. 릴랜드는 크리스에게 떠나기 전에 엑셀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 크리스는 그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떠났어. 이제 더글라스로 돌아가 볼게. 그는 군인들에게 항복하고 있어. 군인 중 한 명이 그를 조준하고 다른 한 명은 차를 점검하러 갔어. 그의 친구는 다른 군인이 도망쳤고 엘레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어. 그러자 군인은 차 위로 올라가 그녀를 쫓으려고 했고 더글라스는 그의 길을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군인은 그를 치고 지나가며 더글라스를 땅에 쓰러뜨렸어. 차가 움직이자 더글라스는 바퀴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고장났어. 그 사이 엘레나는 다른 쪽에서 계속 도망치고 있었어. 다음은 아직 수리오에게 도망치고 있는 엑셀로 이동해 볼게. 엑셀은 기차 위로 뛰어올랐지만 손에 찔린 상처를 입고 기차 꼭대기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어. 하지만 그는 기차의 일부를 잡을 수 있었어. 그때 수리오가 그의 위에 나타나 폭탄을 준비했어. 수리오는 엑셀에게 죽음이 두렵냐고 물었어. 엑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마주쳤다고 대답하면서 수리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수리오가 엑셀에게 폭탄을 던지자 엑셀은 그것을 차고 넘어뜨리며 폭발이 일어나 그를 쓰러뜨렸어. 다음은 엘레나로 돌아가 볼게. 그녀는 자전거에서 내려 피곤함을 느끼지만 멈추지 않았어. 그녀는 팝콘 판매자를 찾기 위해 장치를 꺼냈어. 그에게 가려던 중 그의 차가 그녀를 지나갔어. 엘레나는 그 차를 쫓으려 했고 뒤에서 뛰어갔어. 차가 멈추자 엘레나는 그 채 붙잡았지만 매우 피곤함을 느꼈어. 그녀는 차를 두드리며 팝콘 판매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엘레나를 보고 놀란 모습을 보였어. 그 후 크리스로 이동해 볼게. 그녀는 엑셀을 구하러 가는 중이야. 엑셀은 물속에서 보트 위로 떠오르며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수리오가 같은 보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수리오가 다가왔지만 엑셀은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가 죽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엑셀은 수리오를 공격했고 그들은 여러 차례 주먹을 맞대었어. 엑셀은 수리오를 쓰러뜨리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수리오는 엑셀의 목걸이를 보고 놀랐어. 그것이 그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거든. 그는 분노를 느끼며 엑셀을 밀어내고 싸움을 멈췄어. 수리오는 엑셀에게 그게 뿔 달린 자의 날개냐고 물었어. 그때 보트가 부두에 부딪혀 먹고 엑셀은 즉시 도망쳤어. 수리오는 그를 쫓으려 했지만 멈췄어. 다시 그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가 공부했던 곳과 훈련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던 기억이 아픔을 주었거든. 그는 현재로 돌아와 엑셀을 마주했어. 하지만 크리스는 그녀의 위치에 도착했어. 수리오는 많은 사람을 죽인 아픈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그의 손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피로 얼룩져 있었어. 그러고 나서 수리오와 엑셀은 서로에게 무기를 던졌어. 수리오는 발을 맞았지만 엑셀은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어. 수리오는 발에서 칼을 빼내며 엑셀에게 뿔 달린 자의 얼굴에 뚫린 구멍에 대해 물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고 했어. 그는 엑셀에게 거의 다가갔지만 크리스가 적절한 때에 개입해 그를 쐈어. 수리오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쳤고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죽일 때까지 계속 쐈어. 그 후 그녀는 엑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깊이 걱정했어. 크리스는 엑셀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의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봤어. 하지만 의사는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놀랐어. 그 후 우리는 엘레나의 위치로 이동해 볼게. 그녀는 팝콘 판매자와 함께 있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고 팝콘 판매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 엘레나가 만난 여행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정말 힘든 여행이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엘레나가 그녀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에 놀랐어. 그들은 서로 손을 흔들었어. 팝콘 판매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상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 엘레나에게는 이게 기회였어. 그 후 팝콘 판매자는 엘레나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며 자신의 진짜 이름인 린을 알려줬어. 엘레나는 이 이름을 아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 그 후 엘레나는 린에게 자기 소개를 했어. 그때 그녀는 더글라스를 기억하고 그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고 안도했어. 그 후 더글라스로 이동해 볼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는 콘택트 렌즈를 주우려고 했지만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어. 그의 납치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잠자는 척했어.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이제 군본부로 이동해 볼게. 그들은 여전히 하쇼를 억제하고 음식을 주고 있어. 그리고 아벨은 리사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 그는 릿에게 그녀의 전공이 심리학이었냐고 물었어. 그는 그녀에게 수리오라는 사람을 찾는 임무를 맡겨달라고 했어. 그가 맞다면 그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 이 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그 후 그들은 아벨이 아주 중요한 약속을 가진 집으로 갔어. 그리고 우리는 병원에 있는 엑셀로 다시 돌아가 볼게.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크리스를 놀라게 했어. 그는 예전의 꿈을 꾸었고 바닥에서 천천히 익사하고 있었어. 그 후 적절한 시간에 그를 구하러 오는 천사가 나타났어. 그는 크리스에게 그녀가 나타나 그를 구한 사람이냐고 물었어. 크리스는 그에게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지 물어봤어. 엑셀은 그때 그녀가 천사라고 생각했지만 크리스는 그가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그에게 수료가 도망쳤다고 말했지만 엑셀이 크게 다쳤다고 생각했어. 엑셀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누군가 그를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그때 의사가 그들에게 와서 크리스가 레일랜드를 치료했다고 말했어. 이 병원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 크리스는 그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걸 봤고 거의 움직였지만 부상의 심각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 그는 보호해야 할 목격자가 있다는 걸 기억했지만 크리스는 그들의 목격자가 죽었다고 말했어. 그 다음 우리는 아벨이 나라의 대통령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어.
그녀는 하브나를 복용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벨을 방했어. 아벨은 그녀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고 그녀는 그가 뭔가를 요청하러 온 걸 알고 있었어. 그 다음 우리는 하쇼 본부로 넘어갔고 레일랜드가 고양이와 대화하고 있었어. 하지만 리사가 그에게 와서 레일랜드에게 아벨을 위해 일하는 국가안보 소속이라고 말했어. 도널드라는 국외통소 의사와 함께 말이야. 이건 레일랜드를 놀라게 했어.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그들의 적이었거든. 하지만 리사는 그가 더 가벼운 형량과 맞바꾸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어. 도널드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레일랜드는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레일랜드는 이를 부인했어. 그들은 해커의 장치를 조사하러 갔고 레일랜드는 불안한 기분이었어. 그 다음 우리는 엘레나와 린으로 넘어갔어. 린은 엘레나에게 놀랐어. 왜냐하면 그녀도 탈세자들로부터 돈을 훔쳐서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엘레나는 펜타곤에서 4배로 올린 일에 더 감명을 받았어. 린은 이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엘레나가 그녀와 함께 이 일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역사에 남을 수 있고 미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그들은 많이 웃었어. 그 다음 린은 엘레나의 열에 대해 물어봤지만 엘레나는 지금 열이 내려가고 있다고 느꼈어. 린은 하브나로 인한 열은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어. 그녀는 엘레나가 불사의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엘레나는 한 번 사고의 목격자였고 거의 죽을 뻔했어. 그녀는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여서 많은 세부사항을 잘 모르고 있지. 린은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어. 그 다음 엘레나는 린에게 왜 스킨스를 도와주는지 물어봤어. 그가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하지만 린은 몰디브 근처의 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녀도 마찬가지야. 그런 다음 그녀는 차에 발을 부딪히고 엘레나에게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했어. 어느 날 연구원이 그들의 유전자를 연구하기 위해 섬에 왔고 그때 그녀는 스킨스를 만났어. 그는 그들이 섬에서 익사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땅을 샀어. 그들은 그 당시 매우 가난했고 익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의 돈 덕분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는 많은 섬들을 위해 이 일을 했고 그 주민들을 구했어. 이것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스킨스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고 말했어. 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스킨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악셀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 악셀은 크리스에게 수리오가 헌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 그러고 나서 크리스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헌든이 사람들이 얼굴을 주려고 뚫은 구멍들로 죽었다는 걸 알아냈어.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했어. 크리스는 악셀에게 싸움 중에 이 얘기를 했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크리스는 악셀에게 그의 죽음 이후에 연락한 사람의 이름을 주길 원했어. 하지만 악셀은 아무도 없어. 크리스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 모두가 누군가는 있기 마련인데 악셀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는 크리스에게 그녀도 아무도 없고 그들이 비슷하다고 말했어. 하지만 악셀은 어렸을 때 친구가 한두 명 있었지만 형제는 없었어. 그의 친구들은 그의 가족 같았고 그들은 갱을 만들어서 많은 문제에 휘말렸어.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모두 죽고 그는 혼자 살아남았어. 그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목걸이를 차고 있어. 그 후 그는 다른 친구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정이 들기 전에 떠나. 하지만 현재의 장소는 마음에 들어 했어. 대통령은 아벨이 국가안보를 위해 군정보본부를 급습하길 원한다는 것에 놀랐어.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아벨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이 하나 있어. 대통령은 이 일이 그녀의 행정명령으로 진행되길 기대했어. 하지만 아벨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 대통령은 마지막 공식 임무로 동의했어. 그녀는 아벨에게 자신의 눈을 보여주었고 아벨은 그녀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하브나를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놀랐어.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 아벨은 대통령에게 스킨스를 잡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는 하쇼로 이동했어. 도널드는 수리오를 계속 찾았지만
그의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슈나이더와 헤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녹음만 찾았어. 하지만 수리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리사는 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릴랜드는 처음부터 진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예상했지. 하지만 리사는 도널드에게 수색 방식을 바꿔서 그 사람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헤이즈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그는 슈나이더를 탓하며 화를 내고 있었어. 왜냐면 슈나이더가 엑셀을 죽이라고 누군가를 고용했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또 파키스탄에 병력을 보내고 하쇼까지 붙잡아두고 있었어.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슈나이더는 라자루스가 스킨즈 찾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밀을 폭로하는 거였고 이제 전쟁 상태인 거지. 그때 슈나이더가 아치코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모두가 아치코가 이 모든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러자 아치코가 조용히 하라고 했고 이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슈나이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자 아치코는 이걸 끝내겠다고 말했어. 그 순간 연결이 끊겼고 아치코는 심한 고통을 느꼈어. 하지만 헤이즈는 상황이 여전히 통제불능이라 이대로 가면 감옥에 갈 거란 걸 알았어. 그는 대령에게 모든 걸 말할 거야. 슈나이더에게 처벌받을 거라고 말하며 서류 작업 끝나면 통보해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헤이즈가 아벨에게서 전화를 받았지. 그 다음 엘레나와 린으로 장면이 바뀌었어. 린은 스킨즈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가 직접 알려줬거든. 엘레나는 그가 바벨시티에 있고 본부 근처라는 사실에 놀랐어. 그리고 크리스가 리사와 통화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리사가 크리스에게 수리오 얼굴을 봤냐고 물어봐. 살인자의 얼굴을 봤다는 걸 알자 리사는 그를 바로 확인하러 오라고 해. 크리스는 엑셀에게 떠난다고 말하며 의사가 돌봐줄 거라고 알려줘. 서로 다시 만날 시간이 24시간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크리스가 혹시 후회하는 게 있냐고 묻지만 엑셀은 없다고 해. 그 다음 군본부로 이동. 아벨이 공격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헤이즈 사무실로. 헤이즈가 죽었어. 총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방에 왔을 때 슈나이더가 있었지. 그는 자기가 배신자인 걸 알아내서 죽이려 했다고 말해. 증거는 그대로 두라고 했어. 그리고 하쇼 본부로 장면 전환. 크리스가 도착했어. 릴랜드가 그녀를 리사와 도널드에게 데려가. 리사는 크리스에게 이 남자가 살인자인지 물어봐. 크리스는 그를 알아보고 확실히 살인자라고 말해. 리사는 아츠치코가 실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예상했어. 그리고 이 남자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봐. 이건 자신을 보호하려고 분리된 인격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지. 크리스는 싸우는 동안 그 남자가 엑셀에게 혼덴에 대해 물었다고 리세게 말해. 리사는 그 사실에 놀랐지. 그리고 더글라스 본부로 전화한 경비병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해. 덮개를 벗겨보니 더글라스는 없었고 수색이 시작됐어. 그는 숨겨져 있었지. 리는 병원에서 물을 조절할 수 있었어. 그리고 경비들을 분산시켰어. 그녀는 더글라스의 침대도 조절했어.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동시켰어. 더글라스는 부상 때문에 아팠어. 하지만 결국 린의 차 앞에 도착했어. 그리고 누군지 궁금했어. 엘레나가 그녀를 린이라고 소개했어. 팝콘 판매원이야. 그 다음 우리는 군 본부로 이동했어. 아벨도 거기로 갔어. 그는 병사들을 데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곳을 수색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몇몇 범죄자들을 잡아야 한다고. 그들은 하쇼를 데려오기 위해 여기 있다고 했어. 슈나이더는 그가 지금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하쇼를 구하려는 그의 욕망일까? 그러자 아벨이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슈나이더는 그 이름으로는 아무도 여기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어. 그는 그의 특별조사에 협조하면 뭘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봤어. 하지만 아벨이 그를 야단쳤어. 그건 슈나이더를 화나게 했어. 그 다음 우리는 린의 차로 이동했어. 더글라스는 크리스와 연락 중이었어. 엘레나는 스킨스의 위치가 바빌론시에 있다고 말했어. 크리스도 이 사실에 놀랐어. 하지만 더글라스는 그가 정확한 위치로 가는 좋은 아이디어를 원했어. 그리고 엑셀에 대해 물어봤어. 하지만 엑셀은 지금 쓸모가 없어. 그는 직접 지를 데려오려고 할 거야. 그 다음 더글라스는 엘레나에게 이제 스킨스의 위치로 가자고 했어. 하지만 엘레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더글라스는 린에게 다른 금지된 경로로 가자고 했어. 그리고 즉시 공항으로 이동했어. 그리고 그곳은 새로운 역이었어. 그는 사용하기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그를 맞이했어. 더글라스가 그들에게 물어봤어. 모든 게 괜찮냐고. 그러자 한 직원이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말했어. 그런 다음 린은 엘레나에게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 전화를 줬어.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라서 포옹했어. 그리고 스킨스를 잘 부탁하라고 했어. 그리고 떠났어. 엘레나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더글라스는 엘레나에게 스킨스를 잡으러 가자고 했어. 그 다음 우리는 엑셀로 이동했어. 그리고 그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